자, 29번 보자. 다윈은 이해했습니다. 접속사 that since를 because로 유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to 가주어진 주어예요. 본성 속에, 그래서 nature 자체가 이제 본성이란 뜻이지. 유기체의 본성 속에는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주변 환경에, 그래서 producing 연관편, 컴마다면 이제 분사 구문이에요. 생산하면서 많은 매우 highly를 very로 비슷하지만 변이성이 있는 자손들을 성질과는 무관하게 상황에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유사하면서 변이성 있는 자손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비슷하면서도 변이성이 있는 자손을 생산해낸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그가 또한 알아차렸습니다. 접속사 that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은 본성의 유기체 수반합니다. 과잉 생산을 그래서 with의 연관펜, produce의 연관펜, with A, B 구조예요. A가 B하면서 유기체들이 통상적으로 생산하면서 더 많은 자손을 자원이 있는 것보다 그들을 부양할 여기서 댐이 자손이 되는 거지.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자손 과잉 생산이야. 자손을 과도하게 많이 낳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더 니드 필요성은 생존할 필요성이 암시합니다. 접속사 that 능력이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기회를 그래서 기회 다음에 투부정사지 사용할 그것을 여기서 that은 them은 resource 자원을 받아주는 거야. 벗의 연관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하지만 그 필요와 기회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생존의 필요성 땡땡 자원 사용 기회 일치 X가 되는 거지. 자원을 사용하는 기회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유전은 생산합니다. 능력을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하지만 하나의 방식으로 그래서 that부터 끝가로 치고 관심이 없는 주변 환경에 끊어. 환경 관심 없이 활용이지. 환경에 관심 없이 활용을 한다. 자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질을 상황들의 이니치의 연관펜 뒤에가 완벽이지. 그래서 where로 고칠 수 있고 they 자손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래서 컴마 다음에 much less 뭐뭐하기는커녕 바꾸기는커녕 그들 스스로를 방식으로 that부터 끝가로 치고 적합한 어떤 변화에 그런 상황 속에 끊어. 무슨 얘기야? 미래 상황 예측 X 땡땡 자신의 변화 X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스스로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Y를 반면에로 이때 가주어인 주어 진실인 반면에 유기체들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그들의 형태와 기능 속에서
반응하여 그들의 인접한 환경에 끊어주고 이러한 적응은 여기서 이러한 적응은 환경적 적응이 사소합니다. 제약과 비교하여 그래서 여기서 compared는 분사 구문이고 항상 PP형 굳어진 거예요. 유전의 제약과 비교하여 그래서 이 문장이 이 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무슨 얘기니? 유전적 제약에 따른 적응의 한계점이지. 쉽게 말해서 뭐 땅이 오염됐다고 해서 인간이 막 날개를 펼 수 있니?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거야. 사람의 유전적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꼬리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장 문장. 그래서 as a result의 연관편. 두 번째 연결사고 그 결과로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진 않습니다. 모든 곳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유전적인 보수성과 유전적 보수성이라는 얘기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보수가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유전적인 보수성과 그에 따른 환경 적응의 한계점이야. 사람은 유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게 없었다면 모든 환경에 살 수 있었겠지. 30번 가보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야. 그래서 당신이 개념화를 할 때마다 범주할 때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something 무언가에 그래서 that부터 컴마가로 치고 고유명사가 아닌 당신은 차이를 무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으로부터 끊어. 첫 번째 문장 범주화할 때 세부사항 무시야. 범주화할 때 세부사항 무시.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어떤 하나의 물체와 대상을 그룹화시킬 때 세부적 사항은 좀 무시한다.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예시야. 상상해 보세요. 데이지와 클로버 꽃을 잔디에 있는 그래서 이런 네 개의 보통 명사가 생략시켰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똑같은 얘기지. 세부 사항을 무시한 거지. 꽃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또 화이트 1번 하얀색과 노란색 종류를 베이지의 종류와 함께 그리고 얼이 2번 모든 많은 다른 sort 종류를 발견되는 elsewhere 다른 곳에서 적절한 예시가 딱 나왔지. 꽃이야 하면 흰색도 꽃이고 노란색도 꽃이고 베이지도 꽃이고 플라워라는 그룹화를 할 때는 색깔은 다 무시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잔디를 무시합니다. 다양한 풀과 그리고 풀이 아닌 식물을 때부터 끝까지 하시고 그곳에 있는 두 번째 예시지. 잔디야 하면 풀의 종류 상관없지. zoom in 확대해 보세요. 명령문. and 그러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개별성과 그리고 고유성을 어디에서나 두 송이의 데이지도 없고 두 개의 클로버도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no 이런 게 다 동사에다 부정을 걸어줘야 돼. and yet 하지만 그 데이지와 클로버가 제시합니다. to부터 glance 가로치고 빠른 힐끗 보기에 하나의 카페트를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야? 카페트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패턴 뒤에 동그라미 carpet의 화살표 패턴이 들어간 균일하게 enough 충분히 enough의 연관편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를 써야지 enough 앞으로 빼면 틀리는 거야. 끊어오면 겉보기에 균일성 동그라미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 차이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만들기, 데이지꽃 사슬을 2번, 일광욕하기, 기타 등등, and the like.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얘기야. 어떤 사물을 그룹화할 때 세부사항은 생략한다라는 첫 문장에 대해서 다 같은 얘기 나온 거야. 근데 however 영광편하고 역접, 이 문장 가로쳐 끼워넣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인에게 스포츠 경기장에 where의 영광펜 뒤에가 완벽이지. 위치가 나오면 안 되지. 구성하는 풀과 그리고 그들의 성장 단계가 실제로 중요한. 그래서 이때 do matter 할 때 do. 강조야, 강조. 일반 동사 강조. 끊어오면 무슨 얘기니? 경기장 관리인, 경기장 관리인, 땡땡, 풀, 종류, 구별, 동그라미야. 경기장을 관리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 잔디구장의 잔디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깔아야지 거기다가 잡초 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무한한 정신에 무한한 기억을 가지고 무슨 얘기야?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 기억력이 무제한이야. 그러면 각각의 풀립은 그것에 소유한 독특한 삶의 역사를 가진 생애 이력을 가진 함께, 코가 함께야.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니드 조심해야겠네. 니드. 형광펜 해봐. 이때 니드는 조동사야. 그래서 니드에 s를 붙이면 안 되고 뒤에 be 보여? be? 동사원형? 그래서 be 나온 거야. to be 안 되는 거야. to be 안 돼. 여기 조심해야겠네. 모든 비슷한 거와 함께 끊어. 무슨 얘기니? 똑똑한 사람은 땡땡, 개별성, 인식, 가능이야. 완전 지니어스야. 진짜 머리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별적 특성을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각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소유한 이름을. 그래서 이때 뭐뭐 하듯이. 당신이 너 스스로 그러하듯이. 그래서 두의 영감편. 이때 두가 일반 동사. have라는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do를 써야지. 비동사 are를 쓰면 틀리는 거지. you are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언어적 범주화가 감추는, 무시하는, 언어적 범주화가 무시하는 개별성 하면 끝나. 첫 문장이 주제예요. 범주화를 할 때는 세부적 사항은 무시한다. 31번 가보자. art, 예술은 상업성이 없는 취미입니다. 첫 번째 문장. 상업성을 가질 필요성. 예술이, art는 상업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러한 말은 스포큰의 동그라미 앞에 화살표. 언급되어진 많은 권위를 가지고 졸업반 미술 전공생에게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ignore 뒤에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야. 그래서 those who 하면 사람들이잖아. who부터 art 가로치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끊어. 두 번째 문장 똑같은 얘기. 예술이 뭐랑 상업성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구나. 예술은 상업성과 관련 지어야 한다. 그 다음 문장. 우리가 걱정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 동격에 대해. 만약 우리가
종사하지 않는다면 상업에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 worry라는 주어 동사에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핵심이지. 무슨 얘기야? 예술을 반드시 상업성에만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걱정된다. 이거 안 좋다라는 거지. 다 돈 보고 예술할 거야? 그 다음 art, 예술은 어떤 형태의 very 다음의 명사 바로 바로 그 본질에 의해서 수량에 대해서는 안 되고 수량화가 돼서는 안 되고 수량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측정합니다. 쪽수와 단어를. 그리고 시각적 예술가들은 측정합니다. 캔버스 개수를. 그래서 complete의 동그라미 앞에서 살펴. 완성되어진. already의 빙 생략되지 빙. 분사구문이야. already의 빙이 생략된. 모두가 노력 속에 있으면서 생산적으로 보이려는. 그래서 productive 연관편. productive. 그래서 appear 이 형식 동사를 뒤에가 보호 자리. 형용사 나와야지 부사 나오면 틀리는 자리지. ly 쓰면 안 되고. 아마 정당하기 위해서 충동을 만들고자 하는. 끊어. 무슨 얘기야? 생산성 추구야. 계속 같은 얘기야. 몇 개 그렸어? 몇 장 만들었어? 맨날 개수만 물어보는 거. 왜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야 상업성과의 연관성, 돈이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 생각은, 창작이라는 생각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한 그러면 보여집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낭만적이고 그리고 거의 옹호할 여지가 없는 걸로. 물론 한 사람이 예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돈을 위한 것이. for를 because로.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성공해. 이번에는 또 뭐니? 성공의 지표인 또 돈이 되는 거야. 얼마 벌었어? 너 성공한 예술가네. 못 벌었어? 실패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역접. 그 교수의 선언이 단지 나이가 든 수다쟁이입니까? 직함을 가진 그 아무 생각 없이 repeating의 동그라미 old talker 화살표 해주고 되풀이하는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를 대부터 끝가로 치고 사실상 이름을 붙여준 그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무슨 얘기야? 좀 회의적 감성이지. 그게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똑같은 게 예술은 상업입니다.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그렸니? 맨날 상업성과 관련성 있잖아.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딱 들어가면서 회의적인 반론을 한 거지. 이게 안 좋다라는 거야. 그 다음 서양 문화에서 이 to 가주어진 주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리하는 것이 전문성을 상업성으로부터 그래서 예술가가 정당화가 됩니다. 그들의 능력에 의해 돈을 버는 전문적 예술은 그러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상업적 성공으로만 측정되는 예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예술을 돈으로만 보는 건 좋지 않다라고
끝난 거지. 32번 가보자. 우리가 make sense,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들을 과거에 만약 they, 그 사실이 파묻혀 있지 않다면 이야기에, 그리고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중립적 모임은 아닙니다. 사실에 끊어. 그래서 첫 문장 이야기의 주관성이야. 이야기의 주관성.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가장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easy 했던 거라면 술취. 맨 앞에 가장 짧은 것, 더 다음에 명사에 이렇게 술취한 거지. 결과입니다. 선택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같은 얘기. 주관적 요소이다 이거야. 스토리란, 이야기란 주관적 요소이다. 계속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야기는 첫 번째 동사.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동사. 권력을 부여하고 make의 세 번째.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네 번째. 항상 왜곡합니다. 생략에 의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끊어. 이번엔 또 뭐가 나왔어? 필연적인 왜곡이야. 무조건 왜곡이 있다. 스토리라는 건 주관적 요소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곡이라는 게 있겠지. 그 다음 This is why. 그래서 뒤에 결과. why 자리 because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교육받은 시민들이, 박식한 시민들이 not just A, but also B. 사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역사도 필요합니다. 학문으로서. 그래서 이 문장이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 This is why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게 나올 수 있겠네. 소재가 바뀐 거야. 위에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 주관적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에요.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결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역사라는 건 스토리야. 히스토리잖아. 히스토리. 맞아? 역사를 그래서 학문으로서 배워야 된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 왜곡된 겁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쓴 거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쓰인 게 역사입니다. 학문으로서 배워라 이거야. 학문으로서. 그 다음 문장 가보자. for를 because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역사가 형태를 취하는지. that부터 끝까지 치고 여기 does 뒤에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form 뒤에 대생략된 거지. it이 역사예요. 역사가 갖는. 그래서 does의 형광펜. 이 does 자리에 is가 나오면 안 돼. 이 does가 take야, take. 학문적인 설명에서 끊어. 이게 바로 이유지, 이유. 이유. 역사 이해의 필요성이야. 역사 이해의 필요성. 앞문장에 대한 이유지. 역사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세요. 그 이유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규율에 따른 역사적인 논증은 똑같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과 이야기를. 그 역사적인 논증은 require,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익숙함. 추상적인 일반화에. 두 번째, 익숙함을. 이전의 학문적인 이야기에.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to make use of, 이용하려는 증거와 논증의 방식과 분석적인 구조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지막 문장, 이러한 학문적 지식이 일상적 지식과 똑같지 않고 그 학문적 지식은 습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쯤 되면 이 마지막 두 문장은 무슨 얘기야? 역사를 학문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게 평범한 지식과는 좀 다르다. 왜? 스토리라는 거는 주관성이 있으니 얼마나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겠냐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학문으로서 역사를 받아들일 필요성이야. 학문으로서 역사를 받아들일 필요성. 그 이유가 뭐야? 주관성 때문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끝난 거지. 33번 가보자. 모든 건축의 구조물들은 형태입니다. 공간 연출에, 그래서 that부터 액션 가로치고 행동을 이끄는, 즉 공간은 촉진시키거나 금지시키고 권장하거나 막습니다. 초대하거나 억제합니다.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행동과 경험을 유도하는 공간으로서의 건축이야. 공간으로서의 건축. 첫 문장을 이 글의 주제로. 그래서 이러한 연출은 미리 결정합니다. 패턴, 어떤 양식을 움직임과 행동에. 하지만 그러한 연출은 또한 이끕니다. 경험적인 특성과 인식과 상상과 감정과 느낌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100% 일치,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센시티브, 민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계자는, 여기 건축 설계자. 인풋, 넣습니다. 인풋이 아니라 인투이트니까 직관적으로 압니다.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그리고 이러한 직관적인 건축적 대본 쓰기는 공명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이렇게 일으킨다, 울린다라는 거잖아요. 실제적 사용자, 입주자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와 의도와 함께 끊어.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하는 게 건축의 설계자야. 자기 맘대로 하고 있어? 아니지. 이게 누가 쓸까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껏 필요한 걸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해가지고 만들 거 아니냐고. 그 다음. 그래서 디자이닝, 형광펜하고 분사구문, 설계하면서 하나의 주택을 설계자가 살고 사용하고 느낍니다. 존재하지 않는 집을 그의 상상 속에서, 그래서 on behalf of, 원어를 대신하여, 미래의 거주자를 대신하여 상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걸. 그 다음 문장, 올바르게 배치되어진 창문은 설치되어집니다. 정확하게. where의 1번, 입주자가 보기를 희망하는 곳에 정원을, 또는 where의 2번, 햇빛이 필요한 곳에 계단은 설치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또 설계 사례, 예시 들어온 거지. 거주자가 들어가길 희망하는 곳에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성공적인 건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서나 표지판이 그 사용을 위한, as를 because로. 왜냐하면 그 건축이
reveal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조와 사용을 무언의 방식으로 심오한 건축은 연장입니다.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행동과 능력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 행동과 경험을 유도하는 건축하면 끝나는 거지. 건축. 34번 가보자. 첫 문장이 예시야.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너의 상호작용에. 그래서 where의 형광펜 뒤에가 완벽이지.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행동과 그리고 상호작용의 자료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끊어. 첫 번째 문장. 상호작용. 기록되는 상호작용. 동그라미. 기록이 되는 상호작용. 두 번째 문장. 모든 이러한 흔적은, 여기서 흔적은 기록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represent 형광펜 수일치 문제. 주어 자리에 are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어리 나오면 of 뒤에 명사의 수일치야. 즉 trace가 지금 복수 명사잖아. 그래서 represent에 s 붙이면 틀린다라는 거지. 일종의 자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장 무슨 얘기니? 자원으로서의 상호작용 자료야. 상호작용하는 그 자료가 자원, 돈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모든 문장이 다 it이 나와. 이 조심해야 되는데 주어 끌어와서 그러한 흔적이, 상호작용의 흔적이 축적되어집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당신의 기록되어진 행동과 선택에, 그래서 built up 형광펜 분사구문 만들어지면서 흔적으로부터, 그래서 레프트의 동그라미 앞에 살피 남겨진 모든 것에 소셜미디어부터 신용조사기관, 쇼핑 웹사이트, 그리고 충성도 프로그램, 법원, 사회복지기관, 약국, 그리고 내용의 이메일과 채팅에 끊어. 세 번째 문장, 오랜 시간, 많은 분야에 축적된 기록이지. 오랜 시간, 많은 분야에 축적된 그 상호작용의 기록이야. 그 기록이 참 여러 군데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상호작용의 기록이. 그 흔적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whatever의 형광펜, 목적어 자리랑 any 뒤에 value that 이렇게 고칠 수 있지. however 나오면 안 되지. however 뒤에는 형용사 부사니까. 그래서 어떠한 가치이든 당신의 사회적 망 속에 있는 종합적 측정과 더불어 너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세상에서 그 흔적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흔적은 it이 엄청 많아. 모두 모여주진 않습니다. 한 곳에. 또는 gathered의 V1, condensed의 V2. 압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양으로. 그래서 법부터 이 문장 가로치 끼워넣기. 이론상으로는 그 흔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은 가질지도 모릅니다. 형태를 어떤 벡터의 정보에, 그래서 that부터 features 가로치고 summarize 요약하는 너의 상황과 가치를 많은 특징에 걸쳐, 즉 무언가인 that부터 끝 가로치고 간결하게 represent 나타내는 너의 위치를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분류 상황에 끊어.
지금 무슨 얘기니? 첫 문장부터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상호작용의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있다고 그랬지? 그 상호작용의 기록을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니? 너의 위치를 안다라는 거야. 카톡 속에서 대화가 남아있지? 대화 읽어보면 아,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뭐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문제. 그래서 in short, 형광펜 두 번째 연결사. 요약하자면 it, 그 상호작용의 기록이 characterize, 특징 지을 겁니다. 너의 사회적인 위치를. 마지막 문장 결론 딱 낸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디지털의 흔적 하면 되는 거지.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디지털의 흔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6질문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6질문 한번 해보자. 알겠지?